오늘 소개할 영화의 주인공은 듀란 듀란입니다. 네? 네!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듀란 듀란입니다. 그동안 잔잔하고 진지한 영화들을 리뷰했었기에 이번엔 머리도 식힐 겸 엉뚱발랄한 영화 몇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엉뚱발랄한 영화는 은하 최강 병맛 여왕 퀸 오브 더 갤럭시, 은하계의 여왕 바바렐라, 영화라는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자 미상. 서기 4000년, 영화가 시작되면 무중력 상태의 우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주복을 벗습니다. 훌러덩 훌러덩. 이렇게 되면 관객은 저 우주인은 누구이며 도대체 어디까지 벗을까 하고 주목하게 되죠. 아주 게으르고 속물적이면서도 참 어쩔 수 없이 효과적인 주목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오프닝은 영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오프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녀가 바로 우주용사 바바렐라인 제인 폰다입니다. 짧게 줄거리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영화는 설명을 앞에 달지 않고 줄거리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몇 가지 설명만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렐라가 있는 알파7 우주선의 내부에 저 뒤에 보이시죠? 프랑스의 신인상주의 화가인 쉐라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인데요. 그게 걸려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영화의 원작이 프랑스 만화이고 감독이 프랑스 출신이라는 점 이외엔 별다른 관련성은 없습니다. 관련성도 없고 특별한 의미도 없는데 왜 거론했냐고요? 바로 그것이 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뭐랄까요? 의미 없는데 의미 있어 보이고 뭔가 하고 찾아보면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것. 네, 이 멋진 주제곡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해집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수많은 히트송을 남겼던 전설적인 뮤지션인 밥 크루와 찰스 폭스가 완성했습니다. 밥 크루에 대해서는 따로 특집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영어로 밥 크루나 Four Seasons라고 치시면 수많은 그의 명곡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몇 곡만 들어봐도 그 곡 하고 아실만한 곡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짧은 소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자세한 음악 얘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바바렐라의 사운드트랙은 T-Rex, 데이빗 보이, 이기팝 등의 글램록 스타들은 물론 프린스나 카일리 미노그 같은 가수들에게도 음악적 영향을 준 것은 물론이고 라운지 뮤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최고의 팝밴드, 락밴드라고 해야 되나, 팝 락밴드라고 해야 되나, 또 뉴웨이브라고도 불렀었죠. 어쨌든 그런 80년대 최고의 팝밴드인 듀란 듀란의 이름은 영화의 등장인물인 듀란 듀란 박사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심지어 듀란 듀란의 곡 중에는 아예 일렉트릭 바바렐라라는 곡이 있기도 하죠. 바바렐라의 사운드트랙을 듣다 보면 특히 기타 사운드가 아주 매력적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타는 핑크 플로이드의 데이빗 길모어가 연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모든 의상은 프랑스의 의상 디자이너 자크 퐁테라이라는 분이 디자인했고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파코 라반이 바바렐라의 의상에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바바렐라의 음악만 따로 이야기해도 1시간, 의상만 이야기해도 한 30분 정도 소요돼서 이것도 역시 만약에 버전 2.0을 만든다면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무중력 상태에서 옷을 벗고 있던 바바렐라. 관객의 시선이 가는 심의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은 이렇게 타이틀이 몰려가서 자체 모자이크를 합니다. 이 영화가 1968년도에 제작된 것임을 감안하자면 이렇게 매우 세련되고 센스 있는 미장센과 디자인들이 이 영화엔 아주 가득합니다. 이 영화는 특히 영국에서 큰 히트를 했고 이후로 영미권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영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SF 영화의 고전인 브라질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브라질은 한국에서는 여인의 음모라는 전대미문의 괴랄한 제목으로 공개되었었죠. 그리고 007의 오프닝 타이틀의 디자인도 일본의 각종 애니메이션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바바렐라의 1968년도 당시에 일본의 바바렐라 포스터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최근으로는 오스틴 파워나 듀란더 같은 작품도 이 영화의 비주얼에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정도면 이 영화가 현대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은 정말 지대합니다. 영상이나 음악 또는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봐야 될 영화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도 바바렐라는 영미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제42회 AFI 평생공로상의 오프닝 무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요즘 같아서는 제작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여성 비하적인 묘사가 가득합니다. 외국의 페미니즘 진영에서 여성의 성상품화를 비판할 때 늘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왜냐고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바바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육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면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아무 의미 없음으로 가득하며 어이없는 전개와 대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너무나도 경쾌하게 전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병맛 코미디 영화의 조상님 정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니 이 작품에 나오는 여성 주인공에 대한 표현을 두고 현재의 잣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알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그렇게 머리를 텅 비우고 보는 영화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게다가 헐리우드 최고의 플레이보이 감독으로 유명했던 로제 바딤이 이 영화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처음엔 감독의 전 부인인 브리짓 바르도가 맡을 뻔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소피아 로렌, 라켈 웰치 등의 유명한 육체파 배우들이 모두 물망에 올랐으나 결국에는 당시 감독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제인 폰다가 바바렐라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영화 역사상 최초의 코믹북 베이스의 여성 히어로 SF 영화입니다. 결국 바바렐라는 캡틴 마블이나 블랙 위도우의 조상님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내러티브가 어떻고 연기가 어떻고 하는 기존의 영화 분석의 눈으로 보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초현실적인 비주얼과 음악 그리고 의상 및 프로덕션 디자인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종류의 영화입니다. 참고로 술 한잔 하시고 히히덕대며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감독인 로제 바딤은 촬영장에서 낮부터 술을 마시면서 이 영화를 취한 채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술 취해서 만든 영화인데 관객도 술 취한 채로 본다면 더욱 좋겠죠. 따라서 경고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실 땐 따지지 마세요. 머리를 비우세요. 그냥 즐거워지세요. 해피. 짧게 설명을 하겠다고 해놓고 줄거리 소개에 앞서서 설명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주복을 벗던 바바렐라, 태양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주선의 컴퓨터 디자인도 참신하죠? 그들의 구호는 Love입니다. 대통령과 영상통화를 해야 하는데 홀딱 벗고 있던 바바렐라는 옷을 입고 오겠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은 우주의 평화가 걸린 긴급 상황이니 그대로 홀딱 벗고 있으라고 관객들을 위해서 명령합니다. 대통령이 전한 바바렐라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북극성으로 가던 과학자 듀란이 타우세티라는 지역에서 위험한 양성 광선총 무기를 가진 채 실종되어 우주에 위험이 닥쳤으니 우주용사인 바바렐라, 자네가 가서 듀란을 찾아오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듀란이 젊고 잘생긴 과학자라는 말에 바바렐라는 랄랄라 즐거워하면서 출동합니다. 그리하여 타우세티라는 행성계의 16번째 행성에 도착한 바바렐라의 우주선답게 우주선도 핑크합니다. 파란 토끼도 등장하고 쌍둥이도 등장하니 어찌 보면 성인용 거울나라의 앨리스가 바바렐라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주 가오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가다가 불시착한 듀란 박사의 우주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주선 안에서 무서운 인형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이 이상한 아이들은 누구이고 왜 인형들이 바바렐라를 공격하며 인형들은 왜 무쇠 이빨을 딱딱거리면서 공격하냐고요? 모릅니다. 단지 감독이 미녀를 공격하는 인형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난 마크 핸드라는 사냥꾼은 바바렐라를 끌고 속으로 갑니다.
이 소고라는 이름은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앞부분만 딴 이름이죠. 아무튼 가야죠. So go니까. 그리고 바바렐라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마크 핸드에게 줍니다. 무엇을? Love. 또 러브를 온몸으로 기부한 바바렐라는 아주 만족스러워져서 노래를 흥얼댑니다. 그리고 이제 바바렐라는 거대한 3개의 유두가 달린 우주선을 타고 왜 저런 게 달려야 되죠? 어쨌든 소고로 가려다가 불시착합니다. 그녀는 기절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것이 기절한 자세입니다. 그런 그녀를 구해낸 것은 천사입니다. 네? 네, 천사요. 갑자기 왜 천사가 나오냐고요?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아직도 여러분은 머리를 비우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지만 즐거워집니다. 그냥 즐거워지세요. 해피. 이곳은 사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추방되어 산다는 밤의 도시의 미로란 곳이고, 이 천사는 눈먼 마지막 천사인 파이가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천사인데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먼 천사는 보이지도 않지만 게다가 기억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곳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핑 교수를 바바렐라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식량은 난초입니다. 다들 난초를 밥으로 먹습니다. 왜 난초를 먹냐고요? 모른다니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 줄거리를 소개하기가 참 힘듭니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이어지니까 힘이 자꾸 빠지는데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ove.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는 모두 7명이었다고 합니다. 1명도 2명도 3명도 아니고 7명이 이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그 7명의 시나리오 작가가 필생의 역작을 만들고자 이를 악물고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7명이 그냥 약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드디어 사악한 여왕 타이런트가 통치한다는 소고로 가려는 바바렐라. 아까부터 계속 가려고는 했었죠. 언제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 소고에 듀란듀란 박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하는 건데요. 아무튼 소고로 가기 위해서는 추락한 우주선을 고쳐야만 하죠. 바바렐라는 날개 달린 천사인 파이가에게 그냥 자신을 안고 소고로 날아가 달라고 부탁하지만 천사 파이가는 비행의 의지가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왠진 역시 모릅니다. 아무튼 핑 교수는 바바렐라의 우주선을 고치기 시작하고, 그러는 동안 바바렐라는 천사의 둥지에서 천사와 함께 지냅니다. 뭐 바바렐라니까 당연히 또 만나면 반갑다고 또 만족스러워진 바바렐라는 노래를 흥얼댑니다. 너무 힘듭니다. 줄거리 소개하기가. 아무튼 그리고 비행의지를 잃었다던 파이가는 이제 뿅 하늘을 납니다. 바바렐라의 사랑의 힘으로 그의 비행의지가 다시 생긴 겁니다. 울끈불끈 에너자이저 바바렐라 러브. 그리하여 파이가는 바바렐라를 안고 하늘을 날아 소고로 갑니다. 그 와중에 소고의 블랙 수비대들의 공격을 받지만 은하계 최고의 영웅인 바바렐라는 그들을 모두 물리칩니다. 마침내 소고에 도착한 바바렐라와 눈멀고 머리 빈 천사 파이가. 참 잘 어울리는 커플입니다. 바바렐라는 소고에서 여러가지 쓰잘데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의 방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듀란듀란 박사를 만납니다. 한편 소고의 통치자인 사악한 타이런트는 천사 파이가를 붙잡더니 무작정 주려고 합니다. 사랑을. 하지만 천사는 튕깁니다. 아이 진짜 줄거리 미칠 것 같아. 하지만 힘을 내자. 러브. 그리고 바바렐라는 이번엔 새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네, 새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대체 왜 새들의 공격을? 아무튼 새들의 공격을 받아 피를 흘리던 바바렐라는 말합니다. 이건 정말 시적인 죽음이야. 아무튼 새들의 공격에서 탈출한 바바렐라는 혁명군 대장인 딜도를 만납니다. 아니요, 딜도가 아니라 이 딜도는 싫어요 라는 뜻의 딜다노라고 합니다. 딜도 노, 딜다노. 그래서 딜다노는 바바렐라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전형적인 지구의 여자입니까? 그러자 바바렐라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주 평균적인 지구 여자예요. 제인 폰다의 이 말에 당시 여성 관객들은 스크린을 향해서 팝콘을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네가 평균이면 나는 뭐 오징어냐? 아메바? 미토콘드리아? 아무튼 구해줬으니까 또 바바렐라는 만나면 반갑다고 사랑을 기부합니다. 이번엔 41세기 방식의 사이버 입니다. 핑 교수와 혁명대장 딜도는 서로 교신을 하고 드디어 바바렐라의 우주선은 고쳐집니다. 그들은 만나기로 하는데 접선 암호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따라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바렐라는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몇 가지 위기를 뚫고 이름이 남자의 전기라는 물담배를 피우는 등의 각종 모험을 한 바바렐라. 마침내 바바렐라는 듀란 듀란 박사가 만든 기계 안에서 듀란 듀란 박사가 작곡한 곡으로 연주됩니다. 곡의 제목은 처형자와 젊은 여자를 위한 소나타. 하지만 바바렐라는 강력한 음기로 듀란 듀란 박사의 기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울끈불끈 에너자이저 바바렐라. 슈퍼히어로 우주용 바바렐라.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우주로 간 변강세와 바바렐라의 인종과 시간을 넘은 전 우주적인 파워러브를 그린 그런 SF 영화를 만들고 싶군요. 투자하실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제 줄거리 속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야 됩니다. 포기해선 안 됩니다. Love. 검은 여왕 타이런트를 가두고 소고의 왕이 되려는 듀란듀란. 혁명군은 왕의 검은 수비대를 쳐부수고 양성광선총을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양성광선총을 발사하는 듀란듀란. 결국 듀란듀란은 양성광선총과 함께 불길 속으로 사라지며 엉망진창 뒤죽박죽으로 이 영화는 그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마침내 모든 적을 물리친 바바렐라는 천사와 함께 비행을 합니다. 이것으로 황급하게 이 영화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줄거리를 소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당이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모두 아무쪼록 올해는 뭐든 파워업해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힘을 주세요. 퀸 오브 더 갤럭시, 은하계의 여왕 바바렐라. 영화라는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자 미상이었습니다.